숙제에서 질문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우리 등비 수열하던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좀 잠깐 진행을 할 겁니다. 아이고. 어디서부터냐? 어제 배운 내용,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이제 등차 수열 하나 배워줬고요. 그치?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A1에서 A2, A3, A4 해서 이렇게 계속 쭉 가서 AN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어떤 숫자 값을 더하게 되는 이 녀석을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배우셨고, 여기서 이 D라고 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공차라고 배우셨죠? 이때 이 AN의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 했냐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계단, 한 항,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D를 더하기 때문에 N번째 항까지 가려면 N-1번을 D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N-1D를 더하는 걸 우리가 이제 1번 항 AN이다 라고 배우셨고, 됐지? 이 AN이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전번 AN-1번째 항과 A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서 2로 나누었을 때 가운데 AN의 항이 나옵니다 라는 것도 배우셨죠. 됐어? 그리고 하나 더 배우셨던 게 SN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항부터 해서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쭉 가서 AN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됐니? 이 녀석들을 다 더한 거는 결국 어떻게 한다고? 어차피 요 녀석부터 요 녀석까지의 합과 AN-1을 하나 써야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AN번째 항까지 합하고 두 번째 항부터 AN 플러스 1, N-1까지 항의 합의 형태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제일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로 나누고 여기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 얘네들의 총 합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이드로 하나 빠져서 이 SN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가 우리가 A1부터 A2, AN-1에 AN의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SN-1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보시게 되면 A1부터 A2, AN-1까지의 합이니까 이 둘의 차를 하시게 되면 SN-SN-1의 값이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AN과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N-1의 값이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N의 값은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에서만 이 녀석이 가능하다 라고 배우셨죠. 그리고 별도로 그래서 첫 번째 항인 A1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SN에다 1을 집어넣어서 이제 구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게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뒤후에 우리가 등비수열 얘기를 하다가 끝냈는데 뒤에 히트는 거야. 그 다음에 배운 내용 등비수열은 이런 거였었죠.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으니까 요거는 B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A1분의 A2하고 A2분의 A3하고 AN-1분의 AN의 값이 모두 다 같은 녀석,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등비수열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R이라고 했고 이 녀석을 공 B라고 불렀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우리는 뭐 할 거다? 곱하기 R을 할 것이다.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도 곱하기 R을 할 것이다. 이런 형태를 갖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A2라고 하는 녀석이 A1 곱하기 R이고 A3라고 하는 녀석은 A2 곱하기 R이고 A1 곱하기 R의 제곱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됐니? 얘가 하나만 더 쓸게요. 쭉 내려가서 AN의 형태를 띠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AN-1 곱하기 R의 형태를 띠실 거고 결국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의 형태를 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 이런 관계성을 갖잖아. 그러니까 AN-1 곱하기 AN 플러스 1이라는 건 결국은 AN의 제곱의 형태의 값을 갖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에 AN-1 곱하기 A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등비중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전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문제는 안 풀었던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등비수열 SN이라고 하는 녀석을 A1, A2 이렇게 해가지고 AN-1, AN, 얘네들의 합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배워볼 겁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는 등차 수열은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같았지만 얘네들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같기는 한데 쓸모는 없죠. 그치? 첫 번째 거라면 마지막 거 곱한 거, 두 번째 거는 그 전 거 곱한 거, 그 전 거랑 그 전 거 곱한 거는 다시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한데 우리는 더하기라고 싶은 거지 곱하기라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배우셨던 이제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성질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를 쓸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요 식 전체에다가 r을 한번 곱할 겁니다. 자, 좌변에 r을 곱했으면 우변에 다 r을 곱해야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r을 곱한 거니까 그러면 A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r을 곱한 거니까 A3가 되겠죠. 여기다가 또 r을 곱한 거니까 A, n이 돼버릴 거란 말이지. 맞아요? 문제는 여기다가도 r을 곱했기 때문에 뭐가 등장할 수밖에 없냐면 a, n 플러스 1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이 상태에서 두 식을 빼면요 많은 아이들이 사라져요. A2, A2, A3, A3 그래서 AN-1, AN-1, AN, AN까지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SN-R을 SN이라고 하는 게 A1 플러스 AN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이 일반항의 성질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A1 곱하기 R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됐니? 요 앞에 있는 미안해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고 마이너스야 뺐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은 SN으로 묶어주고요 이 뒤에 있는 녀석은 A1 들고 있으니까 A1으로 묶습니다.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N이라고 하는 녀석의 식이 등장하죠. 이렇게요. 됐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형태, 가운데가 마이너스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위에다 마이너스, 밑에다 마이너스, 위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이 식의 크게, 이 식의 값의 변화는 없죠. 위아래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R-1분의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죠. 이 식과 이 식 둘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차수열과 달리 얘는 좀 외우려고 하면은 형태가 좀 특이하다 보니 금방 안 외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항상 우리나라 말로 외우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한다? 1 공비분의 1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이다. 알겠어요?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이다. 밑에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됐어? 얘는 언제 쓸 거냐 라고 했을 때 위의 식은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여기 있는 녀석의 형태는 R값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녀석이고 얘는 R값이 1보다 클 때 쓸 거예요. R이 1이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R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의 형태가 다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R이 1일 때만큼은 SN을 어떻게 쓰면 된다? 그냥 NA1이라고 쓰면 돼요. 사실 R이 1이면 공비가 1인 수열일 수도 있고요. 공차가 0인 수열일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새끼잖아. 그냥 어차피 사실은. 그래서 그냥 N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후에 문제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필수 문제 4번까지 풀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맞니? 필수 문제 5번부터 지금 풀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항이 3이라고 써 있어요. 여덟 번째 항 96이라네요. 됐니?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일로 가려면 몇 개의 항을 지나가셔야 되냐면 5개의 항이 올라가셔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5개의 항이 올라가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A3에다가 5개의 항이 올라가려면 공비를 5번을 곱하게 될 거고 이 5번을 곱했을 때 A8이 돼야 된다. 됐니? 여기다 3 쓸 거고 여기다 96 쓸 거니까 R의 5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32가 된다는 소리고 32는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결론값은 R 값이 2입니다. 됐어? 1반항을 구할 수 있기는 한데 1번 문제처럼 돼 있는 경우에 1반항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이 13번째 항이니까 8번째 항에서 뭐 하면 돼? 공비를 5번을 더 곱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게 13번째 항이 될 거야. 그러면 8번째 항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96이고요. 아래 5제곱은 사실은 뭐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도 되지만 아침부터 아래 5제곱이 32라는 걸 우리가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되시는 거죠. 됐니? 이게 A13. A13은 3072입니다. 그렇죠? 요걸 이제 빨리 계산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우리가 이 녀석 자체가 아까 32가 2의 5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앞에 있는 96이 3 곱하기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면 3 곱하기 2의 10제곱이고 2의 10제곱은 사실 외우고 있어야 돼. 1024다. 그럼 1024에다 3을 곱한 것 뿐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풀려면 1반항을 구하시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R값이 2라고 정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A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A3에서 뭐 할 거냐면 R을 2번 나눠줄 거예요. 됐니? R을 2번 나눠주면 얘가 4로 나눠주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시겠죠? 됐을까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됐니? 근데 4라는 것 자체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4분의 1은. 사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디테일이 아니라 지수 형태로 쓰면 2의 n-3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768입니다. 자, 우리는 뭐 했으면 좋겠다? 3 곱하기 2의 n-3이 768이었으면 좋겠다. 2의 n-3은 3으로 나눠주면 이게 256이었으면 좋겠다. 됐니? 256은 2의 8제곱인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다? n이 11일 때, 즉 11번째 항의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해돼요? 그럼 다음 걸로 갈까요? 자, 지웁니다.
자, 필수 문제 6번입니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 세항 A2, A4, A9, A9가 자, A에는 등차 수열이고요. 그러면 A2, A4, A2, A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등비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됐니?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A2라고 하는 녀석하고 A9라고 하는 녀석을 곱하면 A4의 제곱의 형태를 띌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니? 자, 이 녀석을 갖고 N은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등차수열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R6, 6R이니까 6R은 나중에 가서 하고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A1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죠? 됐니?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A1 플러스 8D라고 쓸 수 있죠? 얘하고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녀석은 뭐라고 쓸 거냐면 얘는 A1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죠? 제곱할 겁니다. 자, 식 정리를 해보면 A1의 제곱 9D A1 플러스 8D 제곱이 나오실 거고요. 됐니? 이 녀석은 A1의 제곱 플러스 6D A1 플러스 9D 제곱이 나오시겠죠? 됐니? 얘하고는 지울 거고요. A1을 갖고 있는 건 왼쪽으로 가져올게요. 3D A1입니다. 이거 없는 거 다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9가 아니라 그냥 D제곱이시네요. 자, DD 나눌 수 있죠? 됐니? 네. 그러면 D가 뭐가 된다? 3배의 A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A2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할 수 있니? 4요. 네, 얘는 4A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4는요? A1 플러스 3D잖아요. 10이요. 네, 10A1인가요? 9D는요? 25. 응? 25예요. 25냐? 8개, 24. 그렇네요. A9는 25, A1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공비수열을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4분의 10, 즉 2분의 5를 곱하겠죠. 됐니? 여기서 일로 갈 때도 지금 뭐 하고 있니? 2분의 5를 곱할 거고 이 녀석 그러면 공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네? 2분의 5가? 맞아요? 네. 문제에서 원하는 건 6R 공비의 6배를 뜻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계산하면 15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지워도 되지? 자, AN은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A1부터 A5는 36이고요. A1분의 1부터 A5분의 1은 4랍니다. 됐죠? 자, 우리가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이걸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AN항은 A1 플러스 A1 곱하기 N-1 에이씨 왜 지랄이지. R의 N-1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됐니?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S5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공분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배우신 거죠. 됐니?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문제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얘네들은 PN이라고 하는 녀석을 AN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됐니?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A1 곱하기 R의 N-1제곱분의 1의 형태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A1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니? 네. 얘가 초항이고요. A랑 얘가 공비인 수열인 거잖아. 됐니? 그러면 얘네들에서 말하는 이 SN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은 B1부터 B5까지 더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입니다. 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을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얘가 R의 5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통분을 하면 R의 5제곱분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맞니? 이해돼요? 이 녀석은 통분을 하게 되면 R분의 R-1이 나오죠. 여기 A1이 있었기 때문에 A1은 지금 여기다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됐니?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A1 R의 5제곱을 곱하고 여기다도 A1 R의 5제곱을 곱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나올 거냐면 A1에 아래 4제곱 남겠죠? 얘랑 이렇게 지워져서 하나 날아갈 거니까 여기 R-1 남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위에는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 남을 겁니다. 됐니? 자, 이제 볼 건데요. 잘 봐요. 자, 요 관계성에서 비슷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 R-1분의 A-5 R 5제곱분의 N 5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R-1분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면 양변을 A1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A5분의 3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니? 두 번째 식에서는 이 녀석이 남기고 얘를 보내버릴 거니까 그러면 뭐라고 쓸 거냐면 이 녀석을 4 곱하기 A1 R의 4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연어 이해돼?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 보내고 얘 보내면 되니까 4분의 36이라고 하는 게 A1의 제곱 곱하기 R의 4제곱이니? 맞아? 얘 9잖아. 됐어? 문제에서 A1과 R의 값이 양수란 말이 써있나? 없니? 먼저 저기다 채워버렸어. 잠깐만. sorry. A3 값 모든 항.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란 말이 써있네요. 그치? 모든 항이 양수가 써있으니까 이걸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1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9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3입니다. 됐니? 자,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2번을 곱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몇 번째 항으로 볼 거냐면 3번째 항으로 볼 거란 말이죠. 됐어? 애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R 값이나 A1 값을 알 수는 없지만 저 3번째 항이 3이다라는 것만 저 관계식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배운 거 여기다 잠깐만 정리 좀 해놓고 우리가 저기 등비 중앙 등차 중앙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술 기하 평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산술평균 보여줬고 기하평균은 보여줬어. 산술평균이 등차 중앙이고 기하평균이 등비 중앙이었죠. 근데 이제 책에는 없으나 실제 너희들이 문제에서 접하게 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간단한 형태의 조화수열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됐니? 자, 여기 봐. 거기서 아예 없는 내용이에요. 조화수열은 뭘 말하는 거냐면 A1에서 A2, A3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갈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없어요. 됐어? 근데 이 녀석을 역수를 취했을 때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처럼 역수를 취해서 계속 보내면 이 녀석의 상태가 등차 수열이 되는 이런 형태의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됐니? 제일 처음이 6 이고 그 다음 게 4 아휴 계산 더럽게 안 돼요. 병신인가 봐. 그 다음 게 3 이렇게 가시는 녀석이 있다라고 칩시다. 하나 더 해야 되나? 네. 못하겠어. 기억이 안 나요. 계산이 안 돼. 머리가 병신인가 봐.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는데 얘를 바꿔서 6분의 1로 쓰고요. 얘를 바꿔서 4분의 1로 쓰고요. 얘를 바꿔서 3분의 1로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됐니? 그러면 얘네들에서 1로 갈 때 얼마를 더한 거냐면 얘네들의 차를 더한 거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을 더한 계산한 거잖아. 그럼 얼마니? 12분의 3에서 12분의 2를 뺀 거니까 12분의 1만큼을 더한 거죠. 맞지? 그럼 요 사이의 값도 뭐가 될 거냐면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뺀 값만큼을 더한 거잖아. 이것도 계산하면 뭐가 된다? 1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조화 수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조화 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건 B1을 A1분의 1이라고 두는 BN 등차 수열을 찾습니다. 됐어요? 그럼 BN 등차 수열은 이렇게 쓰겠죠? 원래는 BN항이라고 하는 건 B1 플러스 N-1 D라고 쓰지 않을까요? 맞니? 근데 얘가 지금 뭐야? BN은 A N분의 1이고요. B1은 A 1분의 1이고요.
그치? 플러스 우리는 뭐 할 거냐면 n-1d를 할 거죠. 됐어? 굳이 1번 할 필요 없어. 굳이 지금 여기서 얘를 1번 할 필요 없어. 뒤집어주면 나중에 이걸 뒤집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될 거야. 됐어?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 뭐 할 수 있다? 이걸 통분해서 위아래 역수를 취해주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올 텐데 사실 조화 수열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조화 중앙 때문에 배우시는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운데 있는 애 특성적인 걸 보고 싶은 건데 우리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조화 수열의 형태는 역수가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n분의 1이라고 하는 n번째 항의 역수는 a n-1번째 항과 a n 플러스 1번째 항의 역수의 합의 2배 값일 거예요.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을 통분했으면 어떻게 쓸 거냐? 얘를 통분하게 되면 a n-1 곱하기 a n 플러스 1분의 a n-1 플러스 a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니? 얘가 a n분의 2였기 때문에 a n분의 1로 바꾸면 여기 2가 1로 오시겠지. 됐니? 그래서 이 a n의 값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봐라. 이 a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리를 해보면 이 녀석의 형태가 뭐가 될 것이다? a n-1 플러스 a n 플러스 1의 2배의 a n-1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뭐야? 이거를 B, 여기를 A, C로 바꿔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아니야, 여기 A, B로 바꾸는 게 낫겠구나. A, B, A, B로 바꿔주면 이게 조화 중앙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두 형태의 수열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수열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a n-1번째 항하고 a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성에 대해서 본다고 했을 때 얘네를 더해서 2로 나눠요. 얘네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요. 됐니? 그 다음에 얘네의 역수의 평균의 역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역수의 평균의 역수다. 자, 역수의 평균의 역수를 취한 녀석이 결국은 a n-1 플러스 a n 플러스 1의 2배의 a n-1 곱하기 a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관계성은 등차 중앙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등비 중앙, 조화 중앙이 제일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됐니? a n-1 이꼴 a n 플러스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얘가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공비가 0인 녀석, 공차가 0인 녀석이고요. 공비가 1인 녀석인 거죠. 알겠어요? 요 얘기까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화 수열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안 써있는 내용이니까 정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받았네.
잘 빠져요. 자, 다음 정리됩니다. 하셔도 될까?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해오셔야 되냐면 이걸 이용을 해서 135페이지까지 풀이를 해오셔야 됩니다. 자, 되셨죠? 여기서 끝낼 건 아니고 오늘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문제풀이 시간을 주든 뭘 하든 할게요. 이 앞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는 결국은 뭘 했냐면 SN이라는 걸 배운 거잖아. 하나의 형태로서.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AN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쓰는데, 그치? 이걸 갖고 얘기를 하려면 수열의 형태를 모르잖아. 그치?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AN항의 형태가 수열에서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동시에 형태를 갖고 있어서 뭐 A1에 플러스 N-1 T에 R에 N-1을 있다고 이딴 식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식이가 뭐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형태는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 SN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A5부터 시작해서 열한 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SN을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S11 마이너스 S4 하면 되나? 됐니? 처음부터 11번째 항에서 처음부터 4번째 항까지 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새로 배워요. 시그마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기호시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거를 A1, A2, AN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책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됐니? 근데 실제로 너희들은 뭐라고 배우시는 게 좋냐면 시그마 K 이꼴 M N이다. 그리고 A K다. 이렇게 배우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쓰면 뭘 말하는 거냐면 K에다가 M을 넣고 N을 넣겠다는 뜻인데 이 밑에 있는 건 처음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M이 갖고 있는 건
시작이고 이 n이 갖고 있는 건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수열의 하벨이온인데 시작이 m이고 n이 끝이니까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 a m 플러스 a m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 a n 마이너스 1 플러스 a n이다. 이 뜻이죠. 됐어요? 자, 우리가 위에서 쓴 녀석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 이거를 이용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녀석을 이렇게 써 있는 녀석의 표현을 시그마 k는 5부터 11까지 ak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근데 굳이 이거 얘가 더 쉽지 않아요? S11-S4가 더 쉽지 않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지랄이냐? 라는 건 사실은 여기 있는 A 형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식의 형태거든요. 됐어? 무슨 소리냐? 여기다 AK를 보통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AN이 얘라고 했지? 그럼 AK면 N 대신에 다 K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저 녀석의 식을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K로 바꿨으면 A1 플러스 K-1 D에 R의 K-1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맞아? 그러면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뭘 할 수 있다? 식의 형태가 무엇인지, 언제 시작할 건지, 언제 끝날 건지 라고 하는 정보를 다 넣어줄 수 있다는 거지. 저 기호 안에다가. 됐어? 그래서 시그마를 배우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게 귀찮아서 말로 쓰는 게 귀찮습니다. 자, 수열의 형태 AN은 이렇게 됩니다. 됐어? 수열의 형태 AN은 이렇게 되는데 5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귀찮으니까 수열의 형태도 여기에 기호 안에 써주고 5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더하세요까지 다 기호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이게 시그마야. 단 건 없어요. 다른 거 전혀 없고 뭐 하겠다? 최대한 모든 정보를 요 안에다 표현을 해주겠다가 시그마의 목적인 거죠. 별거 없죠? 귀찮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사실 수학은 항상 그렇지만 그냥 귀찮아서 생긴 학문입니다. 뭔가 자기가 잘난 척은 해야겠는데 손으로 쓰는 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등장한 것들이 다 새로운 기호들이죠. 시그마는 그냥 단순하게 저런 녀석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걸 갖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시그마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그마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이번 시간 안에 뭘 했으면 좋겠냐? 거기 130페이지에 있는 유제 문제 5번부터 지금 현재 7번까지에 있는 6문항을 지금 풀어서 최대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간당간당하다. 12분 남았네. 숙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133부터 135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촬영을 할게요.